14살 민지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느 10대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좋은 성적을 거두며 부모님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와 함께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민지네 가족은 항상 존경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는 딸에게 엄격한 가치관을 심어주며 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민지가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였습니다. 잦은 메스꺼움과 늘어나는 피로감은 단순한 감기나 학업 스트레스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지는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다니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매일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비밀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민지와 가족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엄마 영희 씨가 민지방을 정리하다가 숨겨둔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물건을 손에 쥔 영희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 철수 씨에게 테스트기를 들고 갔습니다. 철수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영희 씨는 말 없이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철수 씨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핏줄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김민지.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입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가면서 배가 묵직하게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테스트기를 손에 든 채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영희 씨는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더욱 만견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철수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민지는 입을 열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실수였어요. 철수 씨는 인내심을 잃고 더욱 격노했습니다. 실수?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이제 우리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란 말이냐?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영희 씨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팔을 잡았지만 그녀 역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기나 하니? 영희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민지는 꼼짝없이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웠다고, 혼란스럽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치 입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민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배낭을 챙기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내려왔을 때 부모님은 거실에 있었지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영희 씨는 흐느끼고 있었고 철수 씨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아내 못지않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이 딸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민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밖은 텅 빈 거리,
차가운 바람이 황량함을 더했습니다. 갈 곳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감에 짓눌린 채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도시 중심 광장에 이르렀을 때 낡은 나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친 몸, 허기진 배, 찢어진 마음.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 게다가 혼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뱃속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가운데 민지는 벤치에 몸을 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온몸이 뻐근한 채 눈을 떴습니다. 밤새도록 추위에 굳어버린 근육은 욱신거렸고 배는 허기짐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곳,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벤치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팔을 비비며 몸을 녹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곧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인도를 걸어가며 출근하거나 학교에 갔습니다. 간혹 민지에게 힐끗 시선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 걸었습니다. 그러다 민지는 한적한 골목길 모퉁이에서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교회는 언제나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끌리듯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안은 소박했지만 아늑했습니다. 나무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제단 위 촛불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예배당 안을 감쌌습니다. 민지는 뒤편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민지가 힘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가? 부드럽고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길에서 밤을 보낸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할머니는 도나 테레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민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도나 테레사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가. 이제 안전해. 도나 테레사는 민지를 교회 뒤편 작은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준비해 민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민지는 허겁지겁 음식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민지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식사를 마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렴. 필요한 만큼 여기서 지낼 수 있어. 내가 신부님께 말씀드려서 너와 아기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볼게. 며칠 만에 민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힘든 나날 속에서 도나 테레사와 안토니오 신부님처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지는 도나 테레사를 도우며 교회 일을 거들었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점차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으로 민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지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도나 테레사와 안토니오 신부님은 민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민지가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랑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점차 민지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를 낳아 키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심 끝에 민지는 대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께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신부님은 걱정하면서도 민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엄마들을 위한 쉼터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날,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베풀어준 모든 것에 감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할머니, 두 분 아니었으면 민지는 도나, 테레사와 안토니오 신부님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란다. 도나 테레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렴.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어가렴. 따뜻한 격려를 가슴에 새기고 민지는 대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도시를 향하는 긴 여정,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젊은 엄마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민지는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고 낯선 사람들을 믿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다음 몇 달은 민지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기를 돌보는 법, 엄마로서의 권리, 앞으로 살아갈 힘을 배웠습니다.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민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은 민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픔을 공유하며 힘든 날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민지는 그곳에서 공동체의 힘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이 순간에 완전히 준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벅찬 사랑,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모성하에 사랑의 아가. 벅찬 감격에 젖어 속삭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줄게. 그 순간 민지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로서의 첫 몇 달은 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기 때문에 잠은 늘 부족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곤과 고단함 속에서도 아기의 해맑은 미소는 폭풍 속 한 줄기 햇살과 같았습니다. 아기는 민지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더라도 온 세상의 사랑으로 아기를 보듬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민지는 쉼터에서 소개받은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배달,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했습니다. 푼돈이라도 소중히 모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한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몰라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14살,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섰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19살, 당당한 숙녀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줄 아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쉼터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민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민지와 아들,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랑과 안전 속에서 아들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지는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냉정한 외면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힘든 시간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몇 년 후 민지가 엄마로서의 삶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고향에서 운명의 손길이 그녀를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고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 당당하게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지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고 아들 민준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것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굳은 의지와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경영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작은 제과점을 차려 직접 만든 케이크와 쿠키를 팔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빵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하루하루 힘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과점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지난 고통과 희생들이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기억은 불쑥불쑥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주문받은 케이크를 정성껏 포장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가장 힘든 시기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도나, 테레사 할머니였습니다. 늘 다정했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사랑하는 아이야,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매 할머니. 민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해요. 나도 잘 지낸다. 하느님께 감사해야지. 할머니가 답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야, 내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아니,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구나.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가끔 그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손주는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현실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 말이다? 도나 테레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셔. 내 엄마 박영희 씨가 많이 아프시단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네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민지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려 했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부모님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예상치 못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너무 모질게 버리셨어요.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세요? 나도 안다, 아가. 도나 테레사 할머니는 차분하고 이해심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니. 어쩌면 이번 기회가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꼭 아픈 어머님 때문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민지는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전화에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고통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를 직면하고 해묵은 감정의 매듭을 풀고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친구들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피하지 않고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여행 소식에 들떠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신나는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민준이에게 옛날에 엄마가 살았던 곳에 가는 거라고 말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거리, 골목골목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쫓겨났던 날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광장을 지나칠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제잘거리며 신나하는 민준이를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기 전에 도나 테레사 할머니를 먼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며 기뻐했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자란 민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지야. 도나 테레사 할머니는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민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지는 도나 테레사에게 민준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집으로 향하는 길,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까? 여전히 자신을 딸로 생각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변한 건 없는 듯 했습니다. 낡은 집, 익숙한 정원,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시간의 흔적만이 덧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적.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였습니다. 아버지는 민지를 보자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예요, 민지예요. 철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넋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감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슬픔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늙어버린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강인하고 엄격했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 마침내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빠. 그래서 뵈러 왔어요. 한동안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서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작고 어두워진 듯 했지만 냄새, 가구, 벽에 걸린 액자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덮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다시 펼쳐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수 씨가 조용히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안방에 계신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지만 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매일 네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마치 넘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진 듯 했습니다. 부모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어머니 박영희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위고 쇠약해진 모습에 민지는 한때 강인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 가득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너 맞니? 민지는 엄마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 씨가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힘없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엄마. 민지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눈물이 영희 씨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순간의 벅찬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재회, 만남,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 영희 씨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엄마 잘못이다. 널 내쫓아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단 한 번도 내 생각 안 한 적 없었단다. 매일 밤 널 위해 기도했어.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민지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제 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영희 씨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딸의 마지막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요. 엄마 손주요. 영희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감격에 겨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해의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엄마를 마주한 지금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닫혀버린 줄 알았던 과거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아픔과 희망, 복잡한 감정을 안고 다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써내려갈 이야기는 자신과 아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부모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딸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지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내 덕분에 많이 기뻐하는 것 같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늘 네 이야기를 했단다. 널 잊은 적은 결코 없었어.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는 울컥했습니다. 차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벽을 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두 분이 보고 싶었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제 아들 민준이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제 전부예요.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아마 민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아들, 철수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손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지. 어떤 아이냐? 민지는 민준이를 떠올리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한 아들, 민준이. 아들은 민지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예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자랑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 짓는 것도 좋아하고 두 분도 보시면 분명 민준이를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철수 씨는 애써 감정을 감추려는 듯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구나, 손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염치 없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구나. 아버지의 진심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의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일 민준이 데리고 올게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 제 아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민지는 민준이와 함께 다시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낯선 집이 신기한 듯 민준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영희 씨는 소파에 앉아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눈빛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그린 그림 보세요. 민준이가 씩씩하게 외치며 그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에요. 영희 씨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확인이라도 하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그린 거 맞니? 민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네, 엄마. 민준이가 엄마 어릴 적 살던 집 그린 거래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민준아.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깊은 애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그림 솜씨가 뛰어난 예술가다. 칭찬에 쑥스러운 듯 민준이는 더욱 활짝 웃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손주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지만 작은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희 씨가 민준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안토니오 씨는 멀리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잠시 동안 예전에 엄격하고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글쎄다,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구나.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다시 우리 곁에 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네가 떠났을 때 우린 영영
서로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진심에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세월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이가 있었기에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빠. 진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요. 민준이가 제 전부예요. 안토니오 씨는 딸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아버지 역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그때 했던 행동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 안다. 안토니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말해주고 싶구나. 늘 내 소식을 궁금해했단다. 매일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하고 싶구나. 아버지의 진심 어린 후회에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아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두 분께서 민준이를 만나고 우리 삶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안토니오 씨는 희망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 민지야. 감정이 북받쳐 울먹였습니다. 민준이에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고 내게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용서를 통해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하루를 함께 보내며 서툴지만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이사벨 씨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꺼내 민준이에게 보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말없이 곁을 지켰지만 민지는 그 역시 마음을 열고 다가오려 애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와 민준이가 떠날 채비를 하자 이사벨 씨가 민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지가 방으로 들어서자 이사벨 씨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민지야,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널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늘 널 사랑해왔고 우리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구나.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강인하게 느껴졌던 어머니의 몸이 지금은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랑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사벨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녀는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재배 후 며칠 동안 민지와 부모님은 어색함과 서먹함 속에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재회의 기쁨은 조심스럽고 섬세한 화해의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간절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민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며칠 더 고향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괴롭히는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이사벨 씨와 안토니오 씨 역시 민지와 민준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이사벨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민준이와 함께 보내려 애썼습니다. 어느 오후 민준이가 안토니오 씨가 어릴 적부터 아끼던 낡은 축구공을 가지고 정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민지와 이사벨 씨는 테라스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벨 씨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민준이의 재빠른 몸놀림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구나. 민준이를 향한 따뜻한 눈빛을 거두지 못하며 이사벨 씨가 감탄했습니다. 민지야, 넌 민준이를 정말 잘 키웠어. 어머니의 칭찬에 민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민준이를 혼자 힘으로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지 수없이 자문하며 불안에 떨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사벨 씨의 따뜻한 칭찬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꿋꿋하게 잘 해내왔다는 것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민지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하고요. 항상 민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이사벨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평화로운 오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이사벨 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네가 떠난 후로 단 하루도 내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했을 거야. 어머니의 진심 어린 후회에 민지는 다시 한번 용서의 길이 멀고 험난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를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민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게 하셨던 행동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아직도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적어도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이사벨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민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침묵 속에서 조용한 화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안토니오 씨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민지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에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축구 좋아하니? 안토니오 씨가 손주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네,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공원에 데려가 주세요. 안토니오 씨는 감격한 듯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만들어준 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동생이랑 저기 동네 어귀에서 축구 많이 했었지. 안토니오 씨는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축구 가르쳐 줄게. 어때? 민준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의 재회를 그토록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할아버지 옆에서 제잘거리고
어머니가 민준이의 엉뚱한 농담에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희망 속에서도 민지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씨와 안토니오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했지만 아직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오후 이사벨 씨가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안토니오 씨는 민준이와 정원에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민지는 그때가 오래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낡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를 발견하자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하셨던 행동 후회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왜? 그때 그렇게 모질게 하셨는지. 저는 겨우 14살 어린 소녀였는데 어떻게 저를 쫓아낼 수 있으셨어요? 안토니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퀭한 눈, 수척해진 얼굴, 예전에 강인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지친 아버지의 모습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땐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단다, 민지야. 망설이듯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했어.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모든 게 부질없는 변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두려웠던 거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두려움에 눈이 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지.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의 눈총에 대한 두려움이 그토록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역시 진심으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두려우셨다는 건 이해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저는 아빠, 엄마가 필요했어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어린 딸을 혼자 버리셨잖아요. 딸의 아픈 울먹임에 안토니오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늘 강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딸 앞에서 무너져 흐느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민지에게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진정한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되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죄에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후회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 민준이 그리고 부모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준이는 특유의 밝고 순수한 웃음으로 굳었던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텅 비었던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가득 채워지면서 민지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오래 묵은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헤어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어서 기뻤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민준이와 함께 만들어온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민지가 떠나기 전 부모님을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사벨 씨와 안토니오 씨는 감격에 젖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게, 민지야. 이사벨 씨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자주 갈게. 민준이도 보고 싶고. 안토니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움,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민지는 치유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는 지난 세월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이사벨 씨는 민준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우리 손주 주려고 준비했단다.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민준이에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선물을 받아들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앨범이 들어있었습니다. 앨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자 어린 시절 민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첫걸음말을 떼던 순간 생일 잔치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민준이는 처음 보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를 바라보고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앙증맞은 목소리로 이사벨 씨에게 뽀뽀했습니다. 미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마법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던 것, 희망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게 충분했습니다. 차에서 카를로스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며 집을 나설 때 아만다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사벨과 토니오가 문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제 모두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희망이 새로워진 아만다는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과 용서가 드디어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당신의 부모님이 딸을 용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